썸네일 그대로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가짜다. 실물 경제가 주식시장의 실제 방향을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12월 2일이죠.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61.6으로 상당히 양호한데요. 일단 우리 채널을 좀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거의 매달 모니터링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시청하신 분도 계시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요.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SM, 이게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인데, 여기서 400개 이상의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제조업 구매 담당자들의 심리까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지표, 그러니까 제조업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지표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소리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꼭 알아두실 것, 바로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하나하나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림 보시면은 요 녹색 선이 미국의 전체 G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2002년에는 거의 30% 정도 됐다가 이미 2012년까지 20% 아래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미국의 2분기 GDP 중에 제조업의 비중은 11%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게 2019년이니까 지금은 한 10% 정도로 떨어졌겠죠.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게 미국 전체 주식시장과 연관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미국 주식시장과는 연관성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체들의 주가 움직임과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하고도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대체 왜 가져왔냐, 왜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달라지죠. 이 붉은 선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고요. 이 검은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락률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코스피도 많이 움직였고요. ISM 제조업지수가 떨어질 때 코스피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그것도 장기간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ISM 제조업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고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요 VIP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에서도 거의 20% 이상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남아 신흥국들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데, 얘네들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가장 연관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수출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상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건, 그리고 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건 ISM 제조업 지수는 매달 꼭 챙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지표를 보면은 또 확 땡기실 텐데, ISM 제조업 지수, 이게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WSTS에서 발표하는 메모리, 업황, 반도체죠. 이 업황 지수가 등락률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거의 또 유사하게 장기간 많이 움직여 왔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또 관련된 중소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라든가 소재 부품업체들은 또 코스닥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줘서 코스피의 전체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반도체, 메모리 관련된 업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리는 이 ISM 제조업 지수 차트인데, 이렇게 화살표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바닥에서 쫙 치고 올라와지는 증가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들이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횡보하는 이런 구간들 있죠. 이거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상승할 때 시간도 소요되고 종목도 또 잘못 고르면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겠죠. 저축대부조합 파산 위기 때 1990년대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ISM 제조업 지수는 떨어졌고요.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도 떨어졌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여기 보시면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다 내려온 거, 요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ISM 제조업지수가 떨어지면은 그때 주식 매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눈치가 엄청나게 빠삭하죠. 그래서 ISM 제조업지수가 확실히 이제 바닥을 치고 내려간다, 이런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 이미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은 이 ISM 제조업지수가 미리 예견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단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확실한 건 있어요. ISM 제조업지수가 거의 50을 이제 기준선으로 해서 그거보다 내려가면 수축 국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국면인데 50 이하로 떨어지거나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위험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채널 영상 이렇게 되돌려서 보시면은 제가 2019년 11월 12월에 주식을 50% 현금화하자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ISM 제조업지수도 50 이하 수축 국면이 있었고, 조금 이따 설명드린 생산부터 소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다 생각이 돼서 그때 50% 현금화를 했는데, 뭐 역시나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쓸어 담을 기회가 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만약에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더 내려가든가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너무나 뜨겁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다? 뒷문으로 조용히 조금씩 현금화를 하면서 빠져나와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경기가 완전 폭락했다, 그럼 지금 다 두려워하는데 2009년처럼 ISM 제조업지수가 뭔가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진다. 그럼 이때는 2009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거의 최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되죠. 그때는 주식을 투자할 시점이다. 그래서 공포에 질렸을 때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61.1이면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요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되죠. 네, 과거에도 61.1 정도면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제조업 상황 있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조업 지수는 좋지만 바닥에서 쫙 치고 올라가는 요 구간까지가 코스피에는 가장 좋은데 그 시점은 좀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이다, 코스피에서는.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12월에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 이제 세부 항목을 제가 다 파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뉴 오더죠. 예,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61.5,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신규 주문을 제가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규 주문이란 것 자체가 수요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모든 경기의 사이클 있죠. 정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가 갑자기 둔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좋아질 때 모든 기업들은 공급을 늘리고 뭐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도 늘고 재고도 과잉이 되죠. 돼지고기의 예를 들어 드리면 아주 쉬울 텐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돼지고기 가격이 슬슬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사 먹진 않죠. 그래도 계속 사 먹습니다. 그럼 돼지 농가 입장에서는 팔면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돈이 되고, 그리고 사료 공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료를 많이 먹이고 또 비싼 가격에 팔아도 팔리니까 사료업체도 좋고 농가도 좋아요. 그리고 농가에서는 좀 더 많이 돼지를 생산하겠죠. 그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수요가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죠? 네, 너무 비싸면은 닭고기랑 소고기를 사 먹으면 되지 굳이 돼지고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자, 그렇게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농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가격이 정체되고 좀씩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안 되겠다. 자, 이 판고기가 빨리 팔자 하면서 생산을 오히려 더 늘려요. 빨리 도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확 늘리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좀 빨리 팍 떨어집니다. 자, 이 사이클과 동일합니다. 신규 주문이 감소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신규 주문이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다, 막 공급 과잉이고 뭐 생산 과잉인 상태고 재고가 과잉인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꺾일 수 있는 거니까 신규 주문 지수가 만약 계속 추세적으로 쭉 내려간다, 아니면 5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2020년 4월에 있었죠.
이때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제가 2019년 12월쯤에 50% 현금화했다 말씀드렸는데 이때 딱 보시면 신규 주문 자체도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막 미친듯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매몰되면 안 돼요.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슬슬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거죠. 한 50% 현금화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실물 경제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ISM 제조업 생산 지표입니다. 61.5 역시나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신규 주문 지수가 이렇게 높은 거에 비하면 생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많아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을 늘리고 재고를 쌓아둬야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업들이건 간에 제품이 잘 팔리는 기간이 있고 안 팔리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최소한 잘 팔리는 사이클에서 수요가 많을 때 제품이 부족해가지고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못 파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은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적게 늘어나는데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용입니다. 제조업 고용지수가 53.3이에요. 50%가 기준선인데 약간 더 올라 있는 수준이죠. 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수요가 있어서 기업들이 제품을 빨리빨리 생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 지표가 빨리빨리 증가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는데 9월에 팬데믹 보조금이 전부 다 대부분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슬슬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제조업의 이제 고용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게 빠르게는 아니겠지만 슬슬 고용도 증가를 하겠죠. 앞서 살펴본 신규 주문이 계속 좋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죠. 그러면은 소비를 늘립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동안 신규 주문은 왜 이렇게 좋았냐? 팬데믹 지원금의 영향이 훨씬 컸죠. 가만히 있어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저축한 거, 그거로 먹고 살면서 이제 그 나머지 금액으로 소비를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받은 월급으로 소비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제조업의 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스터머스 인벤토리라고 고객 재고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정확히 설명드리면은 제조업 재고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재고예요. 뭐 원자재라든가 상품 이런 걸 말하고, 고객 재고는 기업이 판 요 재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객 재고 같은 경우에는 소매상들 있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재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확실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해하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매상들의 재고가 이렇게 바닥이다.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품이 잘 안 팔리면은 소매상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좀 줄이겠죠. 그런 경우에도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송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더 주문을 하고 싶은데 배송이 안 와요. 그래서 재고가 바닥인 경우예요. 그래서 품절이라는 표시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붙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공급 대란입니다. 배송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리스토킹 사이클이죠. 소매상들에서도 재고를 쌓는 이런 사이클, 아니면은 구매자들도 좀 더 사두는 이런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더 경제가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큰 흐름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죠. 지금 미국의 제조업에서 수요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생산도 과잉되지 않고 있고 재고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유는 뭐다? 바로 구인난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많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생산도 늘고 재고도 막 쌓여야 되는데 그런 과열의 상태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상식선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전망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모든 사이클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재고도 과도하고 생산도 과도한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는 상황이다. 설명을 드렸죠. 주식시장에서는 과열을 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실물 경제에서 봤을 땐 아직 이런 정점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은 좀 더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그럼 이게 정점에 가까워질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일단 신규 주문이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재고 자체도 많이 쌓여 있겠죠. 고용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래 사람들이 열광할 때 뒷문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겠죠. 자, 이런 시점엔 제가 당연히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뉴스라든가 아니면 주가의 출렁임에 여기에만 맨날 몰입되어 있으면은 큰 흐름을 보는 눈을 잃기 쉬워요. 우리가 지금 경제지표를 보고 실물경제를 보면서 자, 이런 인사이트를 길러서 좀 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어떻게 투자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경제지표를 보고 실물 경제의 흐름, 요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면서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내려보면은 좀 더 느긋하고 길게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로 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끔 후원을 해 주시는데 5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한 달 교육을 계속 달라지는 경제지표 뭐 상황에 맞게 뭐 종목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죠. 후원해 주시고 아직 메일 안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5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